결론적으로는 이 변동성을 이기는 방법은 더 좋은 실적밖에 없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매크로의 압박도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고, 뭐, 그게 대한민국은 사실 당장 이번 달에 금리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대한민국 금리 인상이 시장에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 되기는 해요. 그만큼 환율의 압박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식시장의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더 좋은 실적이 나와야 된다. 코스피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전 수준으로 돌아간 거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 출시에 따른 과열은 꽤 해소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진 점은 부담이다. 기대치가 높아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되돌림 정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실적이 계속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어쩌면 하반기 모멘텀이 상반기보다 가파르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속도 조절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내 증시에서 절대 이익 규모 측면의 반도체 외 뚜렷한 대안을 찾는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도 반도체 외에 뚜렷한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 각자의 투자 어떤 심리와 전략에 따라서 바꿀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해요. 팔 때는 절대 아니다. 절대 이걸 팔 때는 아니고 뭐 그러면 지금 계속 다시 늘려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분할을 해야 되는가, 뭐 철강, 운송, 미디어, IT가전, 통신 등이 있는데 뭐 소비재,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가 있는데 이거를 뭐 내가 만약에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담았어.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어,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포트폴리오의 50% 정도는 당연히 AI 하드웨어 섹터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전히.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IT 소부장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피지컬 AI 쪽도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국면에서는 그런 거를 일부 먼저 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전력기기 뭐 이런 것도 AI 하드웨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나머지 50%를 구성하는 관점에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요런 섹터, 이제 실적 기대감이 높은 섹터를 한 30% 가져가고, 그 다음에 소비주, 금융주, 이런 쪽들 최근에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걸 20% 가져갈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나는 오히려 지금 이럴 때 반도체를 늘릴래. 라고 해서 반도체를 비롯한 AI 하드웨어를 70%까지 늘리고, 그냥 30%에서 일부 소비재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나 필요 없고 그냥 현금 갖고 있을래. 뭐 이런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중심은 AI 하드웨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에는 저는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요 시간 동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이것만 갖고 있으니까 국장이 마치 망한 것처럼 느껴지고 무너질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그 약간 멘탈 케어를 위해서라도 뭔가 대안을 계속 찾아야 되는 거는 또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실적 시즌 대기 장세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섹터들이 조금 지금 최근에 기대를 받고 있는가를 일단 공부는 해야겠죠. 그래서 호텔, 레스토랑, 레저와 같은 소비재 섹터가 최근에 계속 분위기가 좋습니다. 저희 이제 K픽을 좀 계속 보신 분들은 소비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계속 굳이 억지로 끼워 넣었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브리핑을 할 때 좀 끼워 넣었었고, 자동차 부품도 어제 기아 주가 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사실 기아가 현대차보다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건 로봇이라는 모멘텀 측면에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기아가 현대차보다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는 밸류에이션 측면이라든지 실적에서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를 많이 봐주는데 그걸 이제 시장이 조금 봐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실적을 좀 보는 것 같고요. 소재 섹터, 내구 소비재와 의류 섹터 이런 쪽들이 증익 비율이 최근 들어서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 보이시죠?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가 73%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기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요대로 뭐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다 나눠서 담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 조금 비중 있게 담고 나머지를 좀 분할하는 전략 요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는 섹터가 중요하겠죠. 결국 그거는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에서 나오는 거고 전자장비와 기기 그리고 여기 조선도 또 빼놓을 수 없는 섹터라고 하네요. 그리고 백화점과 일반 상점, 게임 엔터, 건설 요런 쪽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삼성 실적 이미 발표됐습니다. 예, 발표됐고요. 음 뭐 요거 앞으로 조금 이제 유튜브 라이브니까 앞으로 조금 돌려서 보시면은 제 의견을 좀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실적 상향이 지속되고 있는 섹터는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전자장비와 기기, 조선이라는 점에서 이게 NH투자증권에서 보고 있는 관점이 뭐냐면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편차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컨센서스가 계속 어느 정도 일치가 되고 있다. 라는 거를 봤을 때 이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추정치 편차가 낮아진다는 거는 이제는 조금 그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된다는 거거든요. 실적이 점점 계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온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물론 있지만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는 이제 좀 어려워요. 예.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주가 서프라이즈까지 이어지기에는 조금씩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의 기대치는 이만큼 폭등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기대치가 높아진 게 우리의 잘못은 아닌 게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만큼 높여놨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만큼의 서프라이즈를 만족시켜 줄지는 이제 어렵다는 거죠.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적에 대한 어쨌든 확신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절대 버릴 섹터는 아니다. 반드시 챙겨가야 되는 절반 이상은 챙겨가야 되는 그런 섹터다. 그리고 전자장비와 기기는 반도체 수요에 직접적으로 양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약간 억가를 당할 수도 있겠죠. 아니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자꾸 주가가 빠져? 아 그거 너네 좀 과열돼서 그래. 그러면은 어디 가야 돼? 그럼 전자장비 기기 그러니까 계속 확산되고 있는 섹터를 봐. 요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서. 그리고 AI 반도체 사이클이 기존과는 달리 시차없이 이익에 즉각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산업은 조선산업도 이익성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과도하게 낙폭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다시 주워 담는 게 정답일 수도 있겠죠. LNF가 좋아요? LNF가 좋은 이유는 그동안 억가를 너무 심하게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올라올 때 됐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쉬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시장이 코스닥이 조금 좋아질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자 그리고 백화점 얘기 뭐 너무 많이 드렸고 일반 상점 어제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건설에 대해서도 상향 의견이 증가하고 그 미국에서의 흐름을 보면 미국이랑 대한민국이랑 좀 약간 좀 그 유리되어 있는 게 약간 안 맞아 들어가는 게 요즘 바이오텍 얘기도 많이 하고요. 미국은 바이오텍이 이렇게 좋은데 왜 한국은 그게 안 가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미국의 산업재 섹터가 굉장히 좋거든요. 뭐 물론 거기에는 캐터필러라는 종목이 있기 때문이에요. 캐터필러가 이제 우리가 흔히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뭐 굴삭기 임대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거기다가 비상발전기도 납품을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비상발전기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시 되고 있는데 건설 섹터가 어쩌면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고 중동 재건도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공장 짓는다고 하면 거기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게임의 경우도 의외로 요즘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리포트를 제가 통으로 다 읽었는데 되게 흥미로웠던 포인트가 AI가 발전하면서 게임 코딩하는 것도 속도가 되게 빨리 줄어들었대요. 예. 그래서 게임을 만드는 시간도 좀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주목을 하는데 뭐 이게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NH투자증권의 분석이 이렇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 지금 어쨌든 실적 시즌 대기 장세라고 한다면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그 움직임이 좀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것들로 시선을 좀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십사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DB증권에서 또 흥미로운 포인트를 좀 짚어줬는데
지금 금리 인상 해지 수요라는 거예요. 미국의 물가 상승이 서비스업으로 전이되면서 한국 금리 인상 가능성 역시 고조되고 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포인트. 저는 미국은 금리 인상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하반기에는. 근데 뭐 저 말에 가서 할 수도 있죠. 11월, 12월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당분간은 할 수 없지만 근데 그런 그 우려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뭐 미국의 뭐 물가가 뭐 어떻다더라, 뭐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더라 하면서 연준 위원들이 자꾸 금리 인상해야 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주식시장의 어떤 자금의 압박도 없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믿고 계속 사고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계속 팔잖아요. 외국인이 계속 파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이게 플러스가 돌고 있지만 이것도 장담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파는 동안 기관이 도와줘야 오릅니다. 이렇게 기관이 도와줘야. 근데 기관이 안 도와주면은 폭락이 나와버려요.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는 구간이라서 어떤 기관의 수급도 이런 해지 수요를 상정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계속 저가 매수만 했을 때는 오히려 그냥 외국인들만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지금은 조금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그럴 때 가치주의 상대 성과가 개선되기 때문에 금융주, 실적 개선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맥락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통화 가치는 금리 차이를 따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으로 나타나는 거고 금융주가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실적 개선주 이게 뭐 되게 고루한 얘기일 수 있지만 지금 솔직히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간 장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 심리가 좀 이렇다면은 펀더멘털을 믿고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는 믿을 수 있는 구다리를 하나는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게 사실 실적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그런 판단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실적 개선을 염두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너무 테마로 산 건 아닐까? 좋아질 거야만 보고 산 건 아닐까? 실제로 좋아지는 그 숫자들을 내가 일부 증거를 찾아가면서 따라간 것일까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 개선주가 아니면 지금 시장은 어쩌면 오늘 같은 날 수혜를 보기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트폴리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현재 주도주인 반도체는 한 축으로 남겨둔다. 저도 이거 100% 동의합니다. 다만 나머지 한 축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뭐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전이 폭락한다고요? 폭락을 할 수가 있나? 이 폭락이에요, 이게? 폭락인가? 근데 요즘과 같은 장에서 삼성전자 2%, 3% 하락 정도는 되게 일상 아닌가요? 자사주 15조 원? 폭락은 뒤질래. 호들갑 떠는 사람들 말을 걸러들어야. 자꾸 왜 호들갑을 그렇게 하세요? 뭐 장중에 더 빠질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뭐 삼전 실적은 아까 나왔습니다. 지금 다들 온통 삼전 실적에만 관심이 많으시니 뭐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냥 뭐 대충 여기까지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만 빨리 말씀드리면 상승 재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삼성증권의 배경은 결국에는 12개월 예상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 이게 말씀드렸던 그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이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노이즈가 반도체 강세 지속을 방해할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출 단가가 전월 대비 하락하는 건 분기 말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니 벌써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특히 매크로 요인 이게 좋아져야 돼요. 제가 보는 결국 관점은 지금 물가 하락이 나오면서 아까 뭐 금리 얘기하고 이런 시장 수급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우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증시에 좋을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강달러도 너무 압박이 심하고 유가 잡으려고 강달러를 미국에서 용인해 버리기도 했고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 할래 말래 할래 말래 할래 말래 하고 있는 구간이라 대한민국 증시에 그것조차도 악재가 되고 있고 이게 진짜 양각이거든요. 어 금리 인상을 우려가 갖고 있는 것도 양각 한쪽에 각이 막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막기 위해서 그 유가를 떨어뜨려서 물가를 잡아서 금리 인상을 안 하게 막으려고 하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강달러로 표출되고 있는 것도 한국 증시에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해소가 되려면 시장의 그 컨센서스 합치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둘 중에 하나는 둘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지금 잘못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다음 주 CPI 발표가 될 수도 있고 다음 주 CPI에서 그 증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있는 PCE 발표를 기다릴 수도 있고 그거에서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면 연준의 힌트를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연준이 힌트를 잘 안 주려고 하죠. 워시로 바뀌면서 그러면은 그 다음 달 물가지표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름의 변동성은 의외로 우리를 꽤 지치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뭐 그게 이제 다음 주 물가지표에선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는. 왜냐면 유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CPI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을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다음 주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의 앞으로의 일정을 고려했을 때 어쨌든 울퉁불퉁한 구간에서 계속 갈 것 같습니다.